지난 4월 초 거제의 한 원룸. 20대 남성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잠자던 20대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폭행을 일삼았던 피해 여성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나 때렸어. 나 여기 문제 생겼어. 폭행당한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상해치사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은 5차례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서 무겁게 처벌하지 못하면 교제폭력이 반복될 수 있고 해당 사건은 단순한 상해치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유가족이 마음을 열지 않아 합의에 실패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사가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랑의 매를 들어달라고 발언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고 반성은커녕 사과를 하는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나 때릴 때 진심이었어? 이렇게 물어요. 이 가해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문자로 바로 진심이었어. 또 사망을 하고 나서도 더 좋은 여자 만난다 그러고. 유가족과 여성단체는 검찰의 높은 구형량을 환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까지 이 사건이 가져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된다는 거를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50대 남성이 상가 밖으로 황급히 나가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이별을 통보받자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면서 외도를 추궁했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습니다. 대낮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이 남성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나면서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몰라야 그 불만 보이지? 어두워서 안 보여 밖에서는.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뒤 여성이 모욕적인 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했고 범행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살인을 다시 범할 개연성이 없다면서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아들은 온 세상을 잃었는데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살 때 이혼을 해서 어머니 혼자서 이제 저랑 동생 둘을 키우신 건데 저희한테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세상에 대한 값이 고작 27년이니까.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여성은 사건 2달 전부터 3차례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해 남성에게 경고 조치만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